예, 이것은 뭐 중국이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도나 되면 아마 이거 개발이 될 겁니다. 전기차 관련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스티인데요. 네. 예스티 주가가 소개시켜 주신 이후로 거의 20% 이상 올랐습니다. 20% 오른 게 아니라요. 제가 그때 이제 막 방송한 날 하고 그 다음 날 주가가 9,200원 있었거든요. 9,200원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뭐 한 30% 이상 올란 거죠. 그러네요. 30% 올랐네요. 와. 30%도 넘게 올랐습니다. 와. 뭐 이제 뭐 많이 번 사람 한 40% 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맨 처음에 방송할 때 1년간의 일기를 써나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1년에 한번 일기를 써보자. 망하든지 흥하든지. 나는 늘 주식 투자를 해갖고 1년 했더니 손해봤더라. 1년 보통 1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 했더니 이익을 받더라가 있다. 근데 나는 1년을 투자를 해갖고 손해보면 손해본 줄 알았더니 1년간의 일기가 다음 투자를 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데 굉장히 그 스승 역할을 해서 오늘 난 21년을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면서 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을 여기 와서 한다 그랬는데 만약 1년을 분석을 한다면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가 1년을 분석한다고 했을까요? 10배. 그렇죠. 진짜요? 그것은 적은 수치고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서는 10배 정도는 적은데 뭐 1년을 지나서 마이너스 10%가 될지 플러스 10%가 될지 그래도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배를 벌라는 마음으로 투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도 그런 꿈을 꾸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30% 몇 프로 해갖고 뭐 신용 반대 매매까지 당해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고 1년에 이제 투자 일기를 써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천은 한 5만 원 정도 가면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고 5만 있습니다. 원도 엄청 높은데요. 와. 그러면은 또 한 2, 3주간에 어떤 소식이 좀 있었나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걸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를요 200억을 예전에 2021년에 발행을 했었어요. 이 앞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콜옵션을 2023년 5월 14일 날 행사를 해서 100억을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린 캐피탈이 20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환을 해달라고 전환 요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으로? 200억을. 그리고 풋옵션을 행사하는 거 2022년 5월 14일부터 풋옵션이 행사 가능했어요. 근데 그때 주가는 뭐 7,000원, 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풋옵션 행사, 그 주가 그 전환가액이 11,034원인가 그였는데 누가 봐도 7,000원, 8,000원 풋옵션 행사해서 그냥 100억 가져온 게 낫지. 주식 전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냥 행사를 해버리면 그냥 회사에서는 약간의 이자하고 해서 줘야죠. 줘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근데 그걸 안 받은 거죠? 안 한 거죠. 행사를 안 한 거죠. 무린 캐피탈은 내가 손해볼 거 빤히 알면서. 그잖아요. 그래갖고 2023년 5월 14일까지 왔어요. 그러면 5월 14일 이전에 언제든지 콜옵션 행사하기 전에 주식 전환 청구를 하면 주식을 100억, 200억 전환해줘야 되거든요. 오를 뻔히 한다면. 근데 내 이따가 100억을 콜옵션을 그 ST에서 행사를 해서 강제로 100억을 사온 거죠. 100억을 그냥 100억 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200억을 무린 캐피탈에서 그러니까 웅달님이 200억을 전환사채에 투자했어요. 근데 2년 지났더니 번전이더라. 그럼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적어도 전환사채에 투자했으면 은행 이자가 지금 뭐 미국도 5.25% 아닙니까? 아무리 적게 벌어도 1년에 뭐 7%는 벌어야 전환사채에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주가가 올라준다든지 뭐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 대주주가 어떤 주식을 올리려는 의지가 없으면 진짜 자산이 1조인 회사도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가 많습니다. 악질이어가지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1조 원의 가치가 있어도 지금 시가총액 1,000억이어도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지 CEO의 상승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린 캐피탈이 200억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자를 벌든 아니면 초과 수익을 벌든 벌으려면 CEO하고의 의중이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100억의 콜옵션은 그냥 행사하게끔 놔뒀다고 봐야죠. 안 그래요? 200억 갖고 가져가라. 그건 뭐냐면 200억 갖고 버나 100억 갖고 버나 버는 돈은 똑같으니까. 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7%씩 대강 1년에 200억에 한 15억씩 버는 것이 목표라고 합시다. 약소하게. 그럼 2년이면 30억은 벌었어야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1,000원이 전환 가액이야. 그러면 30억이면 대강 30%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11,000원에 30%면 얼마입니까? 3,300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ST가 최소한으로 무림 캐피탈이 약소하게 최소한의 벌어야 될 돈이 주가가 14,300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200억 가치 전환사채를 갖고 있어갖고 2년 동안에 30억도 안 벌고 팔아요. 지금 2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또. 네? 그럼 대강 3년인데 3년 동안에 30%도 안 버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산해도 14,300원 이하에는 무린 캐피탈에서 안 팔겠다. 내가 만약 무린 캐피탈은 그런 어떤 이것은 주식은 시나리오가 중요합니다. 뭐 현실이 아니고 가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모든 예술이 먼저 밑바탕에 싹 그림부터 그려놔야 뭐가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갖고 한 번쯤은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전환사채. 이건 현실이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35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회사가, ST가? 네, 350억. 그 다음에. 왜냐하면 100억은 갚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가 450억의 전환사채가 있는 거죠. 근데, 예, 한 10억 정도는 요 무린 캐피탈하고 관련된 회사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44개 펀드나 개인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다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와 얼마나 진짜 돈이 없으면 44개나 되는 데 가서 350억을 구걸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게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국핵융합에너지로부터 기술 연구를 받는데 9년이 걸렸어. 고마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마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공동 계약으로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를 하고 있어. 고마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파이널 테스트 하고 있어. 고마운 사람 있을까요? 그 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속돼 버려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다가 허용했던 게 뭐냐면 무금형 사모펀드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무금형 이권부 보증형 전환사채예요. 야, 고마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한 거군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기명 전환사채 샀다고 그래서 이게 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투자한 거예요 주식에. 야, 그렇게 또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대부분에요. 삼성 납품, 하이닉스 납품은 딱 가갖고 전환사채부터 분석합니다. 200억 이상 전환사채가 있어야 그 주식 급등해요. 왜 급등하는지는 모르죠. 나중에 가서 보면 에코프로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자고로 그 에코프로는 그 전환사채를 분석 안 해서 딱 말을 못 하겠는데 내가 옛날부터 분석해서 보면은 전환사채가 한 200억쯤은 있어야 주식이. 우리는 전환사채고 악성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악성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있어야 급등을 하니까.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공합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보니까 이전에 뭐 다 분석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전 방송을 일단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네. 옛날에 뉴스를 보니까 SMIC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반도체 시설 투자를 엄청 하는데 다 상표 레벨을 띄고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라인에다.
왜 그러냐면 상표 레벨이 있으면 미국에서 알고 그 회사를 제재를 하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시안하고 다렌하고 저 우시 공장에 있잖아요. 네. 가만 놔두면 고물될까요? 고물되죠. 고물되죠. 뭔가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고압수소 은일링 장비를 HPSP에서 생산을 해요. 은일링을 해야 돼. 점점 더 발전하려면. 근데 그 압력 챔버를 미국에서 수입해 와. 그럼 미국에서 몇 대 들어갔는지 어디 들어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잘 모르죠. 다 알겠죠. 아니 나노 공정의 이 장비는 중국으로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 장비 자체가. 네. 근데 이게 만약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금방 알아버리죠. 네. 근데 압력 챔버고 뭐 온도 장비고 뭐 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몇 개 생산했는지도 몰라. 네. 근데 한 번도 납품해본 이력이 없는 회사가 상표 띄고 배에다 선적해갖고 갖다 설치했어. 네. 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네. 이제 기존의 장비 회사보다 이런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계약 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아, 얘들랑 SK랑요? 옆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SK 하이닉스에서 맨 처음에 이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웨이퍼 테스트 하고 있는지 지금 줄 알았더니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이게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중에 이 파이널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장비 개발 중에 90%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90%는. 그럼 10%는 계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HPSP 시가총액 2조 뭐 2천억 3천억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요? 이 회사는 지금 얼마예요? 네? 2천 몇백억 아닙니까? HPSP 10분의 1인데. 그런데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ST에 있잖아요. 전혀 이건 어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ST에 프로브 장비라고 있어요. 프로브 장비를 CMS에 의해 납품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지를 했다는 거예요. 평가에서. 네. 그래서 이제 CMS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CMS라고 하는 회사는 삼성 계열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들을 다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전 세계로 석권해버린 것이 매듭식 최정 장비입니다. 매듭식 최정 장비는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냐면 원래가 이게 이제 이 장비는 원래는 배치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25장에서 50장을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매듭식은 한 장씩 처리를 해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25장 50장 처리해본 게 훨씬 나을 거죠.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이제 CMS가 이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낸 것이 한꺼번에 25장 50장 처리하는 것보다 한 장씩 처리하는 속도가 더 빨라버린 거예요. 한 장씩 계속 하는데 그게 훨씬 빨라요? 네. 그런데 이제 50장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전 세계를 석권해버린 게 이게 2019년도 뉴스입니다. 네. 근데 프로브 장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비인데 CMS의 프로브 장비입니다. 근데 1억보다는 많이 가겠죠. 몇십억 가겠죠. 몇백억 가든지.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CMS의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보안 사고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핵심 기술 유출해가지고 여기에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 자회사 CMS 전 연구원이 710억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실형을 선고받은 이것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술 유출이 그 전에 있었는데 하이닉스 그러니까 아까 그 매입식 세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무진전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에다 이제 기술 유출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 무진전자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CMS에서 기존에 4개 협력업체가 있었는데 납품회사가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새로 2개 회사만 새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CMS에서 이 장비를 완제품을 만들고 요 중에 핵심 부품 한 개당 1억짜리를 납품을 받아갖고 이제 나머지 장비는 CMS에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연간 몇 대 정도 평균 발주를 하냐면 850대. 그러면 1억씩 하더라도 850억 아닙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1차 평가에서 ST는 홈페이지 가도 이 프로브 장비 장자도 없어요. 아무 그 장비 내용이 없어요. 개발했다는 내용도 없고 근데 그냥 프로브 장비를 개발한다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1차 평가에서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 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찌됐든 이 협력업체 두 군데 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1차 평가 1위를 한 것이 약 한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위가 이제 2차 평가가 언제 발표되냐면 아무리 늦어도 3분기 안에는 끝난다. 주식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아, 진짜 공통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적게 납품해도 1년에 200대는 납품을 하는데. 와, 대박이다. 이게 올 하반기에 이제 발주가 또 이제 예정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막 뉴스에 나왔어요. 네오콘 장비가 그 뉴스에 나온 거 잠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네오콘 장비가 1억을 하는데 1억씩 하는데 뭐 흑자전환 할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약 한 100대 정도 이제 뭐 수주를 핸들링 있다는 정도를 핸들링하고 있다는 수주를 받아갖고 있다는 소린지 아니 뭐 받을 것이라는 전인지까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이 45%랍니다. 올해 100대 정도. PCO 장비는 영업이익 18% 정도 되는데 이건 한 6억 정도 돼요. 장비 한 대다.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기로부터 수주받을 부분이 한 26대 고래. 그럼 한 150억 되겠죠. 나머지 이제 하이닉스에서 거시가는 부분은 이 하나 마이크론으로 이 하이닉스가 외주로 넘어가고 하나 마이크론하고 수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보시면 이제 국책과제 중에 이게 PEALD라고 있잖아요. 네. PEALD. 그 다음에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제 국책과제 떴죠. 네. 이 앞에 이제 차세대 이것은. 차세대는 이제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 보시면 국책과제가 떴는데 어떻게 떴냐면, 여기에 보면은 SK 하이닉스라고 딱 박혀져 있죠. 네. 보통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극비라서 절대 이거 안 들어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해갖고 이게 ST 밑에 들어가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있는 거예요? 공동연구. 그만큼 이제 스펙이 바가 적은 거죠. 여기 뭐 포항공대가 들어가고 한양대학교 EUV 공정팀 있잖아요. 그거 들어갈 정도 되면 끝나본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이건 이제 속도가 엄청 높고 900도에서 하는 어닐링 그리고 뭐 40기압 예전에는 30기압이라고 했잖아요. 차세대로 40기압에서 하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이 국책과제가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PEALD하고 이 앞에 이제 이런 특허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특허. 근데 특허도 이제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다이싱, 레이저 다이싱 장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라즈마기 때문에. 플라즈마 소스 이렇게 써있잖아요. 특허가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냥 낫더라더라 하는 뭐 이런 것만 했다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다이싱이라는 게 자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패키징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자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식각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네. 식각은 이제 이렇게 구멍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통 레이저로 파면 이렇게 막 이상하게 파지는데 플라즈마로 팔면은 정확하게 파져서 그 장비들을 EUV 공정에 사용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EUV 플라즈마로 이런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붐이에요, 지금. 네. 근데 내가 오늘사 제가 이것은 하나의 제 시나리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PEALD 그 원자층 증착 특허는 2011년도에 받았더라고요. 특허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여기 봐보시면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2023년도는 국책과제가 3가지 것이 있어요. PEALD, 그 다음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그 다음에 고진공 챔버는 8.6세대 그 챔버 핵심 증착 챔버라고 있죠. 그 다음에 수소는 이제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곳이 이제 이게 주관 기관이고 여기는 이제 공동연구자로 ST가 다 참여해 있어요. 근데 ST는 수전의 부분에 참여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왜 CMS에서
전혀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CMS의 협력업체를 그 프로브 장비에 들어가면 다른 장비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저변이 확대되고 있죠. CMS에 사실 협력업체 등록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QD-OLED 있잖아요. 잉크젯 장비를 개발해갖고 QD-OLED 삼성 디스플레이가 발주를 할 때 거기다 집어넣은 데가 CMS예요. 네. 그러면 8.6세대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증착 장비라든가 이런 하잖아요. 그 핵심은 다 CMS에서 장비를 넣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ST가 디스플레이 장비니까 CMS를 통해서든지 직접이든지 납품할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또 두 번째는 왜 CMS가 그 하고 많은 회사 중에 ST라고 하는 회사를 골랐을까? 하니까 CMS에서 가장 급한 것이 뭐겠어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플라즈마 기술이야. 네. 그것이 있어야 EUV 장비를 개발을 해. 만약 EUV 장비를 개발을 못하면 CMS는 이제 구형 장비 회사로 끝나버려요. 그잖아요. 우리 그 ASML이라든가 그 모기업 ASM이라든가 지금 이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가 뭐 하다못해 그 캐논 토키라든가 알박이라든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장비를 개발을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그 기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EUV 그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라든가 EUV ALD 장비를 국제과제로 개발하는 데가 ST요. 그러면 ST가 아무리 그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장비라는 것이 진공부터 시작해갖고 로봇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장비가 나오지. 내가 한 가지 기술 좋다고 해서 그 장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ST는요. 자금이 없어서 이거 장비를 개발 못할 수도 있어요. 기술 다 있어도. 네. 만약 CMS하고 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거죠. CMS는 기가 막혀져 버린 거죠. 다시 세계적인 장비 회사로 도약을 하고 ST는 그 핵심 장비만 납품을 해도 여기 보통 ST가 납품을 하려고 10대를 납품한다면 CMS는 1000대를 납품해버리는 회사니까. 그잖아요. 네. 아니 나가 대표이사여도 CMS 가서 그냥. 그러니까 아니 프로브 장비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에서 1등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8.6세대 8.6세대 증착 장비가 뭐 1조 2천억 뭐 8천억 나왔다가 1조 2천억 어떤 데는 2조 원까지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캐논 토키하고 알박에서 달라는 돈이. 그러면은 그걸 BOE하고 똑같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봐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이길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BOE는 12조를 투자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4조 몇천억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네.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든 증착 장비를 삼성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봐서 CMS예요. 그러면 그 핵심 증착 장비가 플라즈마 증착이에요. 뭐 FMM을 만드는 회사는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그렇게 그 DMP에서 독점을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더라도 우리나라도 상장 회사도 있고 또 레이저로 하는 회사도 있고 뭐 하다못해 전주도금 방식이라는 FM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핵심 장비는 증착 장비인데 왜냐하면 그 플라즈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물질을 그냥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 갖고 갖다 음이온 양이 붙여버리면 그냥 도금이 돼버린 것이잖아요. 일종의. 네. 그냥 요즘에는요. 도금도 옛날에는 이 화학약품에다 담궈갖고 도금을 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진공 챔버에다 넣어갖고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갖고 그냥 도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데 뭔가를 세정을 한다도 다 플라즈마로 세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융합돼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된 것이 없습니다. 네. 이 리스크는 분명히 여러분들이나 다 분석해 가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본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년의 목표 주가가 뭐 아까 뭐 10만 원입니다. 뭐 그 너무 그거 적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하다못해 뭐 내 바람일 수 있어도 저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 본전이 대박이다. 그래서 난 본전만 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게 오늘 이렇게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ST 기업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주셨을 것 같아요. 이게 꼭 SP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가 좀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해석부터가 틀리죠. 그리고 1년 동안 진짜 일기를 쓴다 생각하고 디립다 파야 되는구나. 네. 그래야 돈을 버는구나. 그러니까 1년 동안 주식 투자해갖고 막 1년 내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나의 꿈은 100배인데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절망하다가 탁 손가락 던져갖고 그냥 손절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 나면 셈에 떨어졌던 주식이 금방 10배 가버리는 일이 내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은 대부분 전환사채가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가액을 낮춰야 되니까 계속 떨치고 그래갖고 마지막 딱 전환가액이 낮아지잖아요. 그 다음은 이 전환가액이 딱 마지막 오면 어떤 상황이 생긴 줄 아십니까? 전환사채는. 그게요. 전환사채 그러니까 블록들이 일어나요. 어디로 갈까요? 그 블록들이. 전환가액이 가장 저점 있을 때까지는 굳이 내가 어디 회사 임원이면 그거 내가 갖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다 상대방이 최저점가에 떨쳐갖고 아이고 요거 이렇게 사가면 나중에 돈 벌 것입니다 할 때 그래? 하고 또 최저점에 사야 또 나도 돈도 최저점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투명할 거 아닙니까? 나 그냥 투자로 너무 저점에서 샀다. 그것도 무기명. 아무도 이거 왜 샀냐? 누가 샀냐? 따지도 묻지도 않는 무기명이 우리나라에 돼 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군가가 다 그렇게 만들어서 돈 벌주고 해주고 고통상한 사람 따로 있고 10배씩 번 사람 따로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21년을 갖다 전업 투자를 했으니 그리고 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 보통 1년씩 일기를 쓰는데 최고 오래 투자한 게 1년 2개월이에요. 네. 저는 1년이 딱 되면요. 손절부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내가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그 수익이 안 난 것을 인정을 하고 가야지. 아니야 2년 기다리면 돈 더 벌 거야 하고 가잖아요. 망합니다. 잘못하면. 네. 그 회사가 망해서는 안 망합니다. 왜냐 분석을 통해서 그 회사는 안 망해요. 대부분 어떻게 망하냐면 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시간 가치에 말라서 망해버립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내 꿈은 큰데 주가는 10만 원인데 지금 만 원이야. 그러면 너무 막 짜증도 나고 신경질 나다 보면 신용으로도 사고 뭣도 사고 막 대출도 받아서 사고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주식이 계속 안 오르고 이자만 내고 있어봐요. 그리고 계속 전환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봐요. 그냥 인생이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안 무너뜨려도. 그런 일을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일기를 써가면서 또 그 결과가 저는 본전이면은 저는 만족하지만 여러분들하고의 그 결과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자본총계에서 너무 괴리된 종목은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식은 성장성입니다. 누가 뭐라도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성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역발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장성이 좋다고 하면 다 올라 있어요. 또 그리고 내가 올라 있는 주식에 투자해도 또 거기서 엄청 가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곤란한데 주식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걸 못 샀어. 나는 올라서 주식 절대 안 사거든요. 근데 그게 2배 갔어. 그래서 저희 곤란한데 언제 떨어지나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2배가.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총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천억의 자본총계를 갖고 있는 것과 200억의 자본총계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시가총액이라도 기업의 사이즈를 막상 방문해서 보면 엄청나게 틀립니다. 사이즈 자체가. 네. 근데 사이즈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큰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역발상하지 않으면 성장성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하락해 있고 자본총계는 높아.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적자에서 역발상을 하면서 기술을 찾으니까
ST를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역발상의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식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을매 정상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